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살이 잘 찌게 되겠죠. 너무 배고프다면은 차라리 좀 드세요. 그냥 먹어도 배고픔이 해소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차에서 인사드리는 거는 처음인데 저희가 지금 계속 키토제닉 도시락을 판매하고 있죠. 도시락이 어떤 과정에서 생산되는지 또 어떤 분들이 만드시는지를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뢰하기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공장을 직접 방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부터 포항까지 운전을 해서 가고 있는데 잠을 2시간밖에 못 자고 운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조금 비몽사몽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운전하면서 가는 동안 구독자분들 그리고 저희 카페 회원분들이 그동안 남겨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들 좀 많이 해소가 될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키토 식단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배가 안 고파요. 하루에 먹는 칼로리가 엄청 적은데 이래도 괜찮을까요? 매일매일 안 고프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대2 대7 탄단지 비율을 맞춰라 아니면 뭐 몇 칼로리를 먹어라 이런 숫자로 기준을 정해드리는 적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여러분의 몸 상태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드리는 기준일 뿐이지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기준점은 여러분 몸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배가 안 고프다면은 소량이어도 그 정도만 먹어도 괜찮고 그리고 배가 안 고프다면 뭐 24시간, 48시간 이렇게 단식을 이어가도 딱히 문제는 안 됩니다. 배가 안 고픈데도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뭐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은 그 혈당 자체가 곧 우리 뇌한테 에너지가 많다는 신호를 보내주기 때문에 배고픔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굳이 몸이 에너지를 더 요구하지도 않는데 식사를 하면서 더 에너지를 보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살이 잘 찌게 되겠죠. 차라리 배가 고플 때까지 좀 더 단식을 이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좀 활동량을 한번 늘려보면서 배고픔 신호를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리해드리자면 배고프면 덜 먹어도 되고 아예 안 먹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공복 시간에는 정말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는 건지 영양제나 오일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를 이제 간헐적 단식 시간에 어디까지 먹어도 되고 어디부터 먹으면 안 되는지를 묻는 질문이라고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식이라는 것 자체가 몸에 들어오는 음식, 에너지원 이런 걸 다 차단하고 장기가 온전히 휴식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먹음으로써 혈당을 하나도 건들지 않고 그래서 인슐린도 좀 안정화시키는 목적을 두고 하는 게 단식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16시간 정도만 단식을 유지하는 거를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에 항상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의 목적은 혈당을 건드리지 않는 시간을 오래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탄수화물, 단백질류는 최대한 안 먹는 게 좋고 왜냐면 얘네가 혈당을 제일 많이 건드리기 때문에 탄단지 중에 먹어야 한다면 지방을 먹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탄커피 같은 것도 단식 시간에 허용을 하잖아요. 방탄커피도 안에 버터랑 MCT 오일밖에 없기 때문에 인슐린을 최대한 덜 건드려서 허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이 하는 질문이 오일 패스팅, 뭐 올리브 오일, MCT 오일, 버터 뭐 이런 지방류만 먹으면서 단식 시간을 버티는 게 어떻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을 먹는 것보다는 훨씬 좋긴 합니다만 굳이 먹어야 되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 지방을 좀 먹는다고 배고픔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럴 바에는 그냥 아예 단식의 장점을 다 누리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배고프다면은 차라리 소금을 좀 드세요. 우리 몸이 음식도 음식이지만 몸에 나트륨이 모자랄 때 이 배고픔으로 나트륨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에너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나트륨을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라면 그냥 소금만 먹어도 배고픔이 해소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회원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 하실 때 항상 소금이나 소금물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공복 시간에 영양제를 먹어도 되냐는 질문이 많은데 대부분의 영양제는 괜찮습니다만 간혹 영양제 안에 혹은 다이어트 보조제 안에 들어있는 당 때문에 단식의 효과를 못 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분표를 항상 보면서 당 성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오메가3 이런 일반적인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드셔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키토제닉을 하면 탈모가 온다는 말이 있던데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키토제닉
단식을 하면서 탈모가 왔다는 후기를 저도 가끔 봐요. 대부분은 보통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탄수화물을 너무 급격히 줄였을 때, 또 하나는 비타민 B군, 그 중에서도 이제 비오틴이라는 성분이 몸에 많이 모자랄 때인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격하게 줄여서 그래요. 이게 평생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살다가 갑자기 줄여버리면은 우리 몸이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점점 생명에 직결되지 않는 부분부터 기능을 하나씩 꺼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유로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무월경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너무 급격히 줄이지 말고 좀 천천히 줄여가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탈모도 그 중에 하나예요. 몸에 항상 보충되던 탄수화물이 줄어드니까 이제 모발 같은 경우는 생멸과 크게 직결되지 않죠. 그래서 얘부터 이제 꺼트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몸에 비타민 B군이 모자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타민 B군, 그 중에서도 비오틴 성분을 좀 보충해서 먹으면은 확실히 모발이 굵어지는 효과가 나요. 비오틴 충분히 챙겨 먹으면 탈모도 줄고 모발도 건강해지는데, 저희 함께 파트너사로 있는 바이오컴에서 출시한 비오틴 보충제가 있습니다. 요거 저희 단톡방에서 몇 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요거 드시고 나서 탈모 완화됐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고탄고지 키토제닉 하면서 머리가 좀 얇아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오틴, 그 중에서도 바이오컴 제품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중에 나온 제품보다 함량이 월등히 많고 좀 보조적인 성분도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다른 제품보다 더 좋을 거예요. 키토제닉 할 때 국물 음식을 먹어도 되나요? 국물에 관한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국물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한 거는 사실 아마 나트륨 때문이겠죠. 보통 짜게 먹지 말라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고, 국물은 짠 음식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물 속에 있는 나트륨이 걱정된다면 드셔도 되고요. 근데 여전히 국물을 조심하기는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한식에 있는 국물 대부분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요. 저탄고지 키토제닉의 본질은 결국에는 설탕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데 있는데, 밥방면 다 참아놓고 국물 때문에 혈당 건드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드시기 전에 집에서 한다면은 설탕 안 넣고 요리하시는 게 좋고, 밖에서 먹는다면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설탕뿐만 아니라 MSG나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MSG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먹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 이유가, 일단 MSG라는 좀 감칠맛이나 자극적인 맛에 중독이 되면 결국에 더 자극적인 음식을 계속 찾게 됩니다. 그래서 소량이라도 먹게 되면은 밖에 뭐 가공식품들을 더 먹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보면은 MSG도 결국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자연식 위주로 먹는다는 키토제닉의 원칙에 위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연식이 아닌 대부분의 음식은 대사 과정을 교란시키는 효과를 낳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물을 드셔야 된다면은 집에서 해 드시는 게 제일 좋고, 밖에서 먹어야 된다면 사장님한테 뭐 이러이러한 성분 들어가나요? 한 번쯤 물어보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키토제닉 하면서 외식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국밥에서 밥 빼고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국물을 안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좀 현실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이런 부분은 타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닭고야 다이어트 하던 시절에 사놨던 닭가슴살이 냉동실에 쌓여 있는데, 네. 이거 처리하는 방법 좀 처리하는 방법? 근데 저도 그랬어요. 닭고야를 하다가 키토제닉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한동안은 그냥 쌓아둔 채로 안 먹었습니다. 왜냐면은 닭고기, 즉 가금류가 키토제닉에서 그렇게 선호하는 식자재가 아니에요. 적색육, 붉은 고기에 비해서 영양소가 많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닭가슴살에 지방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원을 충분히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초창기에 키토제닉 적응할 때는 쌓아두고 그냥 안 먹었는데, 나중 되니까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도 질리잖아요. 그럴 때 한 번씩 닭가슴살이 땡기는 날도 있습니다. 미리 사둔 닭가슴살을 올리브유나 버터에 같이 조리해가지고 먹는 날도 많았고, 그렇게 조금씩 소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술 먹은 다음날 대처법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폭식을 했거나 아니면 술을 먹은 다음날에는 인슐린 수치가 되게 높은 상태가 돼요. 이럴 때는 아침 단식하고 점심에는 탄수화물과 지방을 둘 다 안 먹는 게 좋다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닭가슴살입니다. 왜냐면 닭가슴살은 탄수도 없고 지방도 없기 때문에 에너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인슐린이 높은 상태에서 먹어도 이 에너지원이 살로 저장될 위험도 훨씬 적겠죠. 그래서 그럴 때 좀 유용하게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럴 일 없다면 그냥 폐기하시는 것도 네, 닭가슴살이 뭐 엄청 비싼 식재료는 아니니까 냉장고 공간이 많이 모자라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증류주랑 위스키는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네. 증류주는 살이 안 찌나요?
살이 안 찌냐? 이게 살이 안 찌냐고 물어보면 살은 찝니다. 모든 술, 알코올은 살이 찌게 유도해요. 그러니까 알코올 자체가 살찐다는 게 아니라 알코올이 다른 음식을 살로 저장되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선입선출법을 따라가요. 먼저 먹은 음식이 먼저 소화되고 먼저 에너지로 사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알코올은 이 선입선출을 무시하고 새치기를 해버려요. 우리 몸의 입장에서. 그래서 아까 먹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보다 이 알코올이 먼저 에너지로 소비되기 때문에 이 알코올이 소비되는 동안 먼저 먹었던 음식들은 뒤로 밀리고 얘네가 소비되지 못하면 결국에 살로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 이유가 이 알코올이란 거는 우리 몸의 입장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독소예요. 독소로 인식되기 때문에 간이 에너지를 태우기보다는 해독작용을 먼저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 몸에 독이 들어왔는데 지금 에너지를 태우는 게 대수겠습니까? 당장 해독을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하겠죠. 생명에 훨씬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해독작용을 하는 동안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술이랑 함께 먹었던 음식들이 다 살로 저장돼 버리는 효과가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류주를 먹으라고 추천하는 이유는 이 증류주에는 그나마 탄수화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일반적인 희석식 소주나 맥주에는 과당도 많고 맥주 자체에는 탄수화물이 엄청 많아요. 기본적으로 저탄고지이기도 하고 알코올로 해독작용을 하는 동안 에너지원이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탄수화물은 배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술 먹을 때도 최대한 살 안 찌려면 무조건 증류주.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위스키를 먹고 다 같이 자리를 해야 되는, 소주를 마셔야 되는 자리라면 그냥 화요 같은 거 시켜 먹습니다. 또 화요를 먹을 여건도 안 된다면 세로나 진로 같은 차라리 대체당이 들어있는 소주를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물론 얘네도 다 뭐 먹는다고 살이 안 찌는 게 아니라 그나마 나은 선택지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술을 안 먹는 거예요. 김윤겸에게 키토란? 저요? 이런 거 좋다. 저는 진짜 키토제닉을 하면서 인생이 엄청 많이 바뀐 케이스라서 요거를 남들한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엄청 큽니다. 저도 어릴 때 뭐 살이 많이 찌기도 했었고 집안이 당뇨나 고혈압에 관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를 해야 되는데 키토제닉을 하고 그 위험이 진짜 많이 줄었다는 것도 느끼고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도 낮은 체지방률을 유지할 수 있고 할 일이 많을 때 집중력을 확 높여서 업무 효율을 높이게 된 것도 결국엔 키토제닉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집중력에 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키토제닉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한 번 더 다루긴 할 건데 요즘에는 다이어트 컨텐츠를 주로 하느라 못하고 있죠. 나중에 한 번 더 제대로 다루겠습니다. 근데 제가 키토제닉을 하고 나서 제 몸에 직접적으로 체감했던 변화도 많지만 제가 실제로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면서 저 말고 다른 분들한테도 효과가 있다는 걸 정말 많이 체감을 했어요. 그 2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꼭 유튜브를 해서 이걸 알려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톡방에 계신 분들이나 카페에서 활동하는 분들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구독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로 인생을 변화시킬 만큼 큰 효과를 얻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당연한 것 같아요. 결국에 현대인들이 당을 너무 많이 먹어서 혹은 그냥 음식 자체를 너무 많이 먹어서 건강이 망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게 키토제닉인 것 같아요. 함께하는 간헐적 단식이 음식 섭취 자체를 좀 줄여주고 키토제닉 식이요법은 문제가 되는 설탕, 당의 섭취를 완전히 줄여주고 우리 몸에서 제일 선호하는 자연식 위주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대사나 여러 건강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영상만 보고 실제로 실천하지 않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이번 영상 계기로 한 번쯤 그냥 속는 셈 치고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장담을 하겠습니다. 근데 물론 시작을 하고서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거나 혈당이 원래 높은 분들은 생각보다 살이 천천히 빠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키토제닉을 하면서 초창기에 효과를 못 보는 분들이 대부분 이 케이스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은 일단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차라리 단식을 조금 더 오래 하면서 인슐린 민감성을 키워놓고 다이어트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들이 잘 빠진 데서 했는데 효과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초창기에 아예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단식을 해놓고 그 다음에 키토제닉을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얘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키토제닉의 효과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키토제닉으로 사행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키토제닉으로 사행시를 하라고. 요거는 준비 좀 하고 할게요. 나중에. 원래 준비 안 된 게 그러면 구독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